현직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박지만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박지만 씨는 정윤회 씨 등 비선 실세들이 자신을 핍박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비선 실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 점점 궁색해지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개입 의혹이 담긴 최경희의 유서가 어제 공개된 데 이어서 청와대가 회유를 했다는 한경희의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김현주 PD. 네, 지금 박지만 씨 조사 상황부터 알아보죠. 지금 어떤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거의 7시간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건 유출 부분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검찰은 청와대가 자체 감찰을 통해 지목한 이른바 7인회에 박지만 회장이 관련돼 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세계일보가 지난 3일 보도한 대로 지난 5월에 박 회장이 세계일보 기자로부터 청와대에서 유출된 100여 건의 문건을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받았다면 이후 문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박 회장은 출석 예정 시간인 오후 2시 30분에 맞춰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는데요. 200여 명의 취재진 앞에서 박 회장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는 말만 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지만 회장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정윤회 씨의 권력 암투설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권력 암투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입장 생각하시죠? 청와대에서는 7인회를 문건 유출과 작성의 배우로 지목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세계일보로부터 문건 받아보셨어요? 들어가서 이야기할게요. 아직도 정윤회 씨가 미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청와대는 최근 자체 감찰을 통해 박지만 회장 측근,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이 참여한 이른바 7인회가 문건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고 결론 내리고 이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홍천 전 비서관 등 7인의 멤버로 지목된 사람들은 모임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참고인이고 또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점에서 서면 조사 등의 방법을 고려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문건 유출 관련성을 부인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박지만 씨는 실제로 자신이 정윤회 씨 측의 견제를 받았다는 주장과 자신과 관련된 청와대 문건들이 만들어져 유출됐기에 자신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하러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시사저널에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하던 사람을 현장에서 붙잡아 정윤회 씨 지시가 있었다는 자술서를 받아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었는데요. 당시 받았던 자술서를 오늘 검찰에 제출할지도 주목됩니다. 박지만 씨는 조사 전 자술서를 갖고 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윤회 씨가 요구했다고 보도된 정윤회, 박지만 대질 조사 여부는 오늘 조사 결과를 보고 검찰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비서관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출석 시간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지요. 왜 그랬던 겁니까? 검찰은 그동안도 공식적으로는 피고인이나 참고인 등의 출석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출입기자단에는 사실상 통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출석할 때는 출석 1시간 후에야 검찰이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비서관이 고소인이자 피고발인 입장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지만 회장과는 입장이 다르다는 해석도 있지만 앞서 지난 10일 출석한 정윤회 씨 역시 고소인이자 피고발인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일반인인 정윤회 씨와 박지만 회장은 출석 시간이 공개되고 청와대 비서관은 비밀리에 소환되는 상황이 돼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만 만든 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도 문고리 권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 소환을 했어야 했다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숨진 최모 경위 빈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취재진은 빈소 밖에 있는 겁니까? 네,
최경희의 빈소는 서울 광진구 명일동 성당에 마련됐는데요. 취재진은 성당 정문 바깥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빈소 입구에는 거룩한 장례 절차를 위해 기자 출입은 금지한다고 적혀 있어 손님들을 배웅하기 위해 가족들이 잠깐씩 나올 때만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다녀간 데 이어 오늘은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언론에 유서의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며 장례식 후 추가 폭로가 있을 거라는 유가족의 입장이 보도됐지만 최경희의 형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0일 검찰이 최경희와 한경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경희의 형은 영장이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문건 유출 혐의가 없음을 언론이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최경희의 장례미사와 발의는 내일 오전 중에 명일동 성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유가족이 공개한 유서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회유 의혹,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까? 네, 최경희가 남긴 유서는 총 노트 14장 분량인데요. 어제 유가족은 가족들에게 남긴 내용을 제외한 8장 분량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후배이자 동료인 한모 경위가 언급된 부분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경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한경희에게 나는 너를 이해한다라며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한경희를 해유하려고 시도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최경희가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체포되기 전날인 8일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선처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경희에게 말했다는 것을 한경희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청와대 측은 민정수석실 어느 누구도 한경희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제안도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만에 하나 이 내용이 사실이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JTBC는 청와대의 해유를 받았다는 한경희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JTBC가 보도한 한경희 주장에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8일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둘이 만났고 자백하면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JTBC는 한경희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